매달 2,00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했더니 3,000억이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1,500억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리님들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려고 제 이야기인 척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제 영상에서 소개했던 바로 저의 롤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멘토와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돈벌리님들은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해오면서 제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했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김미경 강사님, 신사임당님, 김승호 회장님 요 세 분 정도를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이 세 분은 제 삶의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자, 멘토와 롤모델에 대한 역할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한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멘토를 여럿을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고유한 카리스마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컨텐츠로 끌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저는 김미경 강사님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계속 저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을 많이 분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떤 컨텐츠에 대한 반응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업적인 스킬이나 기술보다는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문 자리들이 더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귀감이 되거나 본받을만 하다 하는 점들을 이런 멘토, 세 분의 멘토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제 삶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멘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되게 미성숙하고 자존감보다는 자의식이 너무 높았던 시기에 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혹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분야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를 더 개척해서 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의 저 점을 본받아서 내가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조금 배척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멘토를 설정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은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이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 오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방식을 쫓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의식이 너무 높은 상태일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잘하네? 저 사람 저거 내가 이렇게 본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딱 처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똑 부러지고 뭔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 안에 이런 배척하는 마음이 저도 아직까지도 먼저 듭니다. 뭔가 약간 조금 속이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저는 그러한 그 인간이라면 인간 심리적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그 마음에 순응했다면 그럼 내가 저 사람 안 봐야지, 내가 저 사람 차단해야지, 굳이 내 배알이 꼴리느니 저 사람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낫겠다라고 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져갔다면 지금 제가 그 단계가 오면은 그때 제가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바꿔버리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잘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룬 성과들이 내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너무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멘토의 대상으로 바꿔보시고 내 삶에 유리하게 그것들을 적용해 가시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저의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바로 디쉐어의 현승원 의장님입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생에서 이뤄낸 그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현승원 의장님을 알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루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을 구매할 때도 이 사람이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뭐 좋은 성과를 이뤄서 뭐 시그니엘에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뭐 좋은 어떤 신앙의 밑받침으로 이런 책을 썼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내 롤모델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과 저의 어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감히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내 아이를 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이 그 인스타 계정에다가 종교 교밍아웃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이렇게 시간에서 지켜온 신사임당님이라면 그 신앙적인 색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알잖아요. 그 신사임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 한 개가 발행됐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저런 컨텐츠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현승원 의장님의 교회에 이제 신사임당님이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뭐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승원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된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맞다, 이분 그때 내가 이분 책 샀었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신사임당님이랑 연결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현승원 의장님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승원 TV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왜 핵심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어떻게 두고 살아갔을 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멘토가 내 다음 스텝을 향한 발걸음의 어떤 지침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면 롤모델은 저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이상향 있잖아요. 유토피아 같은. 유튜브 시장이 정말 어마하게 크지만 정작 3040 여성이 그것도 이런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3040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되게 외로웠어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년간 제가 정말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2년간 찾았는데 제가 3분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현승원 의장님을 보면서 이왕 한 번뿐인 삶이라면은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편하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사실 이 롤모델이 생기고부터는 내가 어떤 가치로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열심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열심을 어디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어디에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풀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롤모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현승원 의장님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래서 너는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생각의 뿌리가 달라지니까 제가 해야 되는 액션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내 앞에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승원 의장님이 본인이 가진 시장 그 회사의 가치를 3천억을 받아서 1,500을 매각한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김승우 회장님도 사업을 할 때 이 펄을 되게 강조하시는데요. 이 펄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어딘가에 매각했을 때 그것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져오느냐를 펄로 따집니다. 사실 돈 많은 언니는 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돈 많은 언니에서 제가 빠져버리면 돈 많은 언니가 유지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죠. 라이크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크솔은
그 뒤에 있는 솔이 제 연미솔의 솔이에요. like 솔, 즉 미소리처럼 혹은 미소리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시장 안에서 연미솔인 제가 빠져버리면 like 솔은 그 즉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축해온 이 사업들이 하나도 가 없는, 를 내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저의 다음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크솔의 어떤 방향성을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컨텐츠를 파는 회사로 전향하자라는 생각도 이 롤모델의 영향에 따라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생각의 방향들이 모두 다 저는 어떤 성공의 씨앗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승원 의장이 그 디쉐어라는 회사를 만들 때도 영어 과외로 사실은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아이가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하루에도 9번씩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열정으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문을 10번, 11번, 12번 두드리는 일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성경적으로 재정 교육을 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으면 인생에서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얼마가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답은 이거라는 거죠.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됐든 거기서 조금만 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1조가 있어도 사람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 조금만 더를 항상 바라게 된다는 거죠. 이 조금만 더의 마음을 깨지 못하면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얼마를 벌어도 내 자산이, 내 수입이 얼마가 돼도 내가 이 돈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돈도, 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이렇게 컨택을 했고, 지금 이제 그쪽 이제 담당자님과 연락을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마음이 맞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역시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롤모델 한 사람이 생겼을 뿐인데 제 삶의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목표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이렇게 점차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끔씩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저는 돈만 언니가 롤모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롤모델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과분한 말인지를 제가 몸소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멘토를 삼기도 전에 내 안에 높은 자의식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돈벌리님들 중에 아직 저는 마땅한 멘토를 찾지 못했어요. 롤모델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한번 그것들에 대한 탐색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롤모델 찾는데 2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막 그렇게 쉽게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 다음 스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내 삶을 걸어가면서 결국엔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어떤 그 롤모델을 정할 수 있다면 되게 내 삶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롤모델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공개 프로포즈를 하자면 현승원 TV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또 언젠가 이 영상이 또 증거 자료로 쓰일 날들이 또 있으니까 과감하게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